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목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에 지금 발목을 잡았던 국채 금리는 안정세를 보였고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덜어진 모습입니다. 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한 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경기 수혜주들,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대 지수를 보시면요.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46% 크게 올라주면서 32,000선도 넘어섰습니다. 32,297.0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6% 강세를 보였습니다. 3,898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좋았던 나스닥 지수는 낙폭을 소폭 보였습니다. 0.04% 빠지면서 13,068선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이 여파를 받아서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요. 그 상승 탄력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두 번째 목요일인 만큼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되는 날인데요. 장중에 계속 변동성이 예상되는 날인 만큼 조금만 더 끝까지 주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6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4일 연속 400명대로 나타난 건데요.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면서 개인 방역 수칙도 준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상승 탄력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986.73포인트를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56% 강세를 보입니다. 89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역시도 1%대 강세가 나타납니다. 407선을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553종목이 오르고 있고 266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900종목이 넘는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388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은 313억 원, 개인은 1,540억 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물량을 오르는 외국인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1,786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섭니다. 외국인은 102억 원, 기관은 54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그 물량 받아냅니다. 730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 종목 사이에서는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종목별이 분위기가 좋은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87% 상승합니다. 주가는 81,6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네오 QLED를 포함을 해서 2021년형 QLED TV 제품이 독일의 VD로부터 시청 관련 아이케어 인증을 받았습니다. 업계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주가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들은 지금 성장성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점이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LG화학을 보시면 3.59%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다시 90만 원 선 회복하고 거래됩니다. 92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삼성 SDI는 더 좋습니다. 6.13% 오르면서 67만 5천 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흐름을 보시면 3.32% 강세를 보입니다. 주가는 23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마트와 CJ대한통운과 함께 3자 연합이 출범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강력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대우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이 3년 만에 재매각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양봉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의 길이도 꽤 긴 모습인데요. 대우건설은 지금 재매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멘텀 자체는 현재 주가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기업 가치가 책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140원, 3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미반도체에서는 수주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가 오늘 SK하이닉스와 수주 체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계약 금액은 2019년의 매출과 비교를 했을 때 9%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효성TNC도 보겠습니다. 효성TNC는 7%대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스판덱스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3월 초에 중국 스판덱스 가격은 킬로그램당 10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68%나 급등한 겁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2.63% 강세가 나타납니다. 15만 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6,500만 원대로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모두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은 주가가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위지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지트 역시도 지금 오름세와 내림세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그래도 음봉 형성하지만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도 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역시도 장 초반 고가보다 빠지면서 지금 음봉을 형성하고 있지만 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리콘웍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웍스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IT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실리콘웍스가 올해 1분기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둘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실리콘웍스는 7%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67,3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톤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과 관련해서 수주 확대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톤은 핀테크 보안 솔루션 영역에서 이용기관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안 솔루션 수주 확대 등을 통한 외형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는 증권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세계 최초로 모바일 보안을 위해서 소프트웨어형 보안 매체 상용화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보안 카드가 없어도 금융 거래와 인증이 가능한 핀테크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건설업에서 2%대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화학과 전기, 전자, 운수장비, 제조업 등의 업종이 전거래일보다 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창구 업종과 전기 가스업, 보험, 음식료품, 유통업종들은 전거래일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이 목재 업종에서 3%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일반 전기전자와 반도체, 건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전거래보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짚어보겠습니다. 정보기기 업종과 컴퓨터 서비스, 음식료, 담배, 제약 그리고 오락문화 업종에서는 전거래보다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LG화학,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포스코와 네이버, 신풍제약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왜 이상하게 저를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저한테 혹시 불만 있어요? 불만이- 말로 하세요, 말로.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사실 목이 좀 아파서 이렇게 얼굴을 돌리기가 아.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프시군요. 네, 목이 지금 잘 움직이질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저희도 사람인지라 가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AI가 아니거든요. 네, 저희 로봇이 아닙니다. 그러면 앵커님 로봇이 아니었군요. 로봇이 아닙니다.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좀 아플 때는 좀 이해해 주시고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어제 또 여의도 공원에 또 혼자 가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점심시간에 네. 갔는데, 네. 야, 거기 벚꽃이 처음 갔는데, 네. 벚꽃이 펴 있는 거예요. 벚꽃이 그래서 벌써 폈어요. 그래서 막 네. 사람들이 사진 찍고 벚꽃인가 해서 가니까 벚꽃은 네. 아니었고 네. 나무인데 매화더라고요. 매화. 아, 매화였어요. 네, 네. 그래서 하얀색이 이렇게 펴 있는데 야, 근데 매화가 핀 거 보니까 진짜 봄이 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봄 네. 기운이 지금은 점점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앵커님도 목 좀 괜찮아지시면 한번 여기 나들이 한번 다녀오세요. 여의도 혼자 공원.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저희가 주제 얘기를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세계적인 주식 투자 전문 전략가로 유명한 제레미 시걸 와튼 스쿨의 교수가 시장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근데 제가 네. 이분을 잘 몰라서 이렇게 아, 보면서 네. 좀 읽었는데 어떤 그쵸. 내용일까요? 네, 제레미 시걸 교수님이 지금 굉장하신 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교수님이고 뒤에 나와 계신 네, 이 분이시죠? 사진의 네. 이분인데요. 저는 이분 책도 읽었어요. 그 주식의 장기 투자라는 책인데요. 좋은 책인가요? 엄청 좋은 책이에요. 저도 이게 읽어봐야겠어요. 네, 한번 네. 읽어보세요. 근데 그게 읽기가 좀 힘든 게 페이지 수가 700페이지, 800페이지 돼요. 뭐 전공서인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책이 200페이지, 300페이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700페이지 다른 책 2권, 3권 합쳐놓은 거라서 들고 네. 다니기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보기 힘든 책입니다. 네. 약간 대학교 전공서적처럼. 근데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그 통계학적으로 그 책 내용이 통계학적으로 다 역사를 쭉 이렇게 써놨거든요.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금융시장의 그런 사례, 과거 사례들을 합리적으로 쓰신 분인데 이분이 또 10일 날 바로 간밤에 하루 전날 우리나라로 간밤에 밝힌 거죠. 네. 새벽에 밝혔는데 앞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간 네. 기술주보다는 가치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분이 그래도 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교수기도 하고 상당히 좀 유망한 사람인데 베스트셀러 또 작가예요. 그 책이. 그래요? 네. 엄청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읽어봤고 자 그래서 또 밝힌 게 9개월간 여기 증시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었는데 이제는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주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테슬라 좀 급락했다가 또 반등이 있었잖아요. 네. 한 20% 그렇죠, 반등했다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확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그동안의 작년처럼 증시가 계속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20년 전처럼 또 증시가 완전히 주저앉고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어쨌든 기술주보다는 가치주가 좋을 것이다 이러면서 꼽았고요. 이 대표적으로 금리 영향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실 이게 금리와 또 기술주, 또 가치주 사이에서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 제림 시걸 교수가 또 밝힌 게 장기 금리가 여기서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으로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술주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보통의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술주 테슬라나 아니면은 아마존, 뭐 네. 애플 등등은 페이스북 등등은 대부분 성장주죠. 네. 성장성이 굉장합니다. 인터넷을 테슬라는 아니죠. 테슬라는 인터넷 바탕이 아니지만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은 거의 다 인터넷으로 바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성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성장주이자 기술주로 불려지거든요. 근데 이런 성장주들은 보통 금리에 영향을 받는데 네. 금리가 낮을 때는 저금리 시절에는 우리가 은행에 맡겨 놔봤자 그렇죠. 지금 뭐 금리 이자를 많이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성장주를 투자해서 성장이 고성장 뭐 20% 30%씩 연 성장하니까 네. 1년에 2% 3% 금리 이자 받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성장주를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은 성장주의 상대적인 그런 기술주와 성장주의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0.9%대에서 1.6%까지 단기적으로 올랐잖아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당분간은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는 그동안 5년 동안 핍박받아왔던 네. 그 가치주들이 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레미 시걸 교수는 다우 지수를 35,000포인트까지 또 예상을 했다면서요? 네, 뭐 35,000포인트까지 네. 오를 것이다. 이렇게 또 봤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데 이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보게 될 가장 뜨거운 경제를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이분은 아까 전에 책을 썼다고 한 게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라는 책이잖아요. 네. 이게 그 근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네, 비트코인도 그렇죠. 있고. 예. 자, 근데 이런 것들에 투자하지 말고 채권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하지 말고 무조건 주식에 투자라 이 얘기거든요. 이분의 논리가. 논리 자체가 네. 주식 투자. 네, 근데 왜 그러면은 장기 투자라는 게 그냥 네. 1년, 2년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게 장기가 아니에요. 이분 말은 30년, 50년 투자라는 거예요. 평생 투자라고. 평생 투자. 예, 그러면은 주식이 가장 수익이 높다는 건데, 음. 그러니까 가장 수익이 높으려면 예전에 이제 다우지수가 100년 전에, 네. 100년 전에 100포인트였어요, 다우지수가. 100포인트였는데 이게 3만 포인트까지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00배가 올랐죠. 네. 그러니까 100년 동안 300배 올랐다고 보면 돼요. 1890년에 다우지수가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네. 1890. 그래서 뭐 130년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서 300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때 대공황도 있었고 대공황 때 30년 동안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300배가 올랐어요. 다우지수. 그렇다고 한다면 100년, 130년에 걸쳐 300배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100년도 지금에서 또 300배가 오를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면 여기서 네. 또 300배가 오르면은 그렇게 역사를 보면 그랬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계속 왜냐면 미국은 성장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이분이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3만 포인트에서 아니 뭐 2만 포인트로 가정합시다. 네. 2010년도 2만 포인트였으니까 2만 포인트에서 또 300배가 100년 동안 오른다고 한다면은 얼마입니까? 진짜 200만, 600만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뒤에는 600만 포인트가 된다는 건데 이분 논리는 3만 5천 포인트라는 건 단기적으로 이제 한 몇 년 안에 3만 5천에서 4만 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미국의 상황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간밤에 미국 상황도 네. 지금 좀 잠깐 읊고 넘어가면은 미국 뉴욕 증시가 이제 올랐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올랐고 나스닥은 뭐 약보합 정도로 마감했는데 뭐 신규 부양책 타결에 힘입었습니다. 다우가 올른 그리고 미국 물가지표가 이렇게 좀 좋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32,000포인트. 네. 32,000포인트 올라갔죠, 위로.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중요한 게 제레미 시걸 교수가 35,000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레미 시걸 교수가 간밤에 했던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된 것도 있어요.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굉장히 똑똑하고 이 업계에서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영향을 받아서 다우지수가 또 올라가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표도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물가 지수도 사상 예상 수준으로 괜찮게 올랐고 뭐
다 괜찮은 부양책 타결 여러 가지 좋은 상황. 금리가 약간 좀 급등하고 있다는 요거는 안 좋은데 그거 금리 오르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긍정적인 결로 나왔기 때문에 다우도 좋고 우리 시장도 이제 조만간 또 3,000원 올라가지 않을까. 3,000원 올라가고 코스닥도 뭐 900 올라섰으니까 이제 코스닥도 다시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제레미 시걸 교수의 발언이 다우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쩌면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최근에 급락했던 HLB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삼형제 주가가 나란히 올랐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전문가님? 네, 무상증자 이슈가 가장 네. 큰 이슈였고요. HLB 주주들이 난리 네. 났습니다. 지금 급락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다시 이제 반등하니까 구조대 오나요 하면서 구조대, 네. 10층 구조대 HLB가 이제 원래 좀 고가주였는데 이게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이 구조대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HLB 제약, HLB 생명과학 삼형제가 다 나란히 상승세 반등이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HLB 뭐 7% 가까이 네. 뭐 오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구조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저번에 제가 좀 HLB 약간 무시하는 발언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좀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네, 왜 왜냐하면 그러셨어요? 제가 좀 말을 잘못한 거 약간 미꾸라지 같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께 좀 정정을 하고 HLB가 네. 그때는 뭐 미꾸라지로 볼 수도 있었죠. 허위 공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 근데 이 미꾸라지가 이제는 다시 황금어로 도약을 할 것 같아요. 다시 황금빛이 번쩍번쩍 빛나는 이런 물고기로 바뀔 것 같은데요.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100% 무상증자를 하고요. 이 무상증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유 주식 한 주당 또 무상 주식 한 주를 받게 되고 네. 뭐 여러 가지들 계획들이 보니까 허위 공시 그것도 그때 허위 공시 밝혔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입장 표명했을 때는 약간 신뢰가 와닿지 않았는데 네. 자꾸 보다 보니까 또 정이 쌓였는지 또 괜찮게 또 해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한가까지 기록했던 이슈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 안건이 증선위에 다시 상정되지는 않았다고요? 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네.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약간 마음이 좀 돌아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요? 네, 원래는 저도 허위 공시라고 거의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선위가 네. 증권선물위원회죠.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안건 상정해서 하는데 자꾸 연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조사 들어가서 뭔가를 파헤치고 이렇게 네. 해서 HLB 너네 왜 허위 공시했느냐 따지고 네. 너네 뭐 벌금 몰리고 네. 뭐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가 증선위가 증권선물위원회가 네. 약간 바로 빼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네. 조사하러 들어서 파헤쳐야 되는데 검찰이에요. 네. 경찰이면 범인이 딱 용의자가 있어요. 네. 그럼 용의자 경찰이 확신하면은 막 압수수색하고 막 뭐 영장 들어가죠. 발부 네, 받고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증선이가 딱 그 입장인데 네. 영장 발부를 안 하고 영장 발부 해도 되나 막 망설이고 있고. 거기에 물음표가 이미 뜨는 예, 거예요. 예, 증선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증선이가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렇게 망설이는 거 연기를 하고 네. 자꾸 조사를 안 하는 게 네. HLB가 그렇다면 허위 공시가 또 아닌가. 아. 허위 공시가 맞으면 이게 명백한 거짓된 사실이고 네. 얘네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조사를 해서 얘네한테 벌금을 물리든 뭐 죄값을 씌우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니까 HLB는 또 우리는 당당하다. 이게 유의미한 그런 사실이 안 됐을 뿐이지 입증이 안 됐을 뿐이지 우리가 거짓말한 건 아니다. 거짓말한 건 아니다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죄의 명명백백하게 증선위가 밝히지 못하고 자꾸 연기하고 빨리 파헤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네. 제가 봤을 때는 HLB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떳떳함, 당당함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자 그래가지고 FDA 출신 또 신약허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 FDA 이 전문가들이 신약허가 전문가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긍정적인 의견들이 자꾸 이렇게 우후죽순 올라옵니다. 네. HLB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 주주들의 불안감이 좀 점차 좀 사그라드는 이런 상황이고
뭐 어쨌든 결론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자꾸 이렇게 발을 빼고 네. 연기하고 이렇게 물러서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려가지고 HLB 이 주주들의 속 타는 이 심정을 좀 시원하게 좀 긁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증자 이슈가 있던 종목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알테오젠도 함께 좀 짚어주세요. 네, 알테오젠도 무상증자 있었죠. 알테오젠 무상증자 한다고 해서 좀 어제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어제 알테오젠 21%나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한 주당 신주배당을 0.5주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짜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HLB와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HLB가 더 좋아요. HLB가 왜 그러면은 알테오젠은 한 주당 0.5주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HLB는 한 주당 한 주를 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HLB는 100% 주고 알테오젠은 50% 준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HLB가 더 많이 줍니다. 그냥 두 개만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그렇죠. 무상증자로 보면 HLB가 더 잘한 겁니다. 더 좋게 나타난 거고 알테오젠 근데 0.5주도 괜찮아요. 이 정도 50%도 괜찮고 알테오젠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복제약 이거랑 바이오 베터 신약, 계량 신약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 계량 신약과 복제약을 관련된 연구 개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마감했잖아요. 네. 청약 마감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서지 않을까. 그러면 알테오젠 좀 좋아질 것 같고 또 HLB도 다시 좀 올라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 무상증자 호재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무조건적인 호재는 또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앞으로는 또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근데 요거를 제가 네.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 일단 증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죠. 네. 유상증자인 경우에는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근본적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수익을 바탕으로 하는 뭐 공장 증설이라든가 아니면 생산 라인 가동을 증설시키는 이런 것들 대규모 투자라면은 호재예요. 근데 이게 아닐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괜히 돈만 끌어다 쓰고 기존 주주들한테 돈 사라고 떠넘기는 물량 떠넘기기 위해서 그렇죠. 주식 사는 거 강매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건 유상증자 악재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반면에 저는 무상증자는 좋다고 봐요. 무상증자는 좋은 게 왜 그러면 공짜로 이제 주식을 주는 거니까. 네. 유상증자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주식 한 주를 갖고 있는데 10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5주를 배당한다. 그럼 5주를 배정하면은 5주를 내가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렇죠. 내가 사기 싫어도 사야 돼. 안 그러면은 주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 무상증자는 내가 안 사도 10주를 갖고 있는데 아까 HLB 같은 거 10주를 더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총 20주가 되는 그럼 거죠. 총 20, 내가 10주를 더 안 사도 영원히 있어도 여유 자금이 없어도 그냥 주는 건데 네. 공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사실 없죠. 네, 그래가지고 공짜 준다고 하니까 저는 무상증자는 무조건 좋다고 봐요. 자, 그래서 주식을 사지 않는 무상증자의 경우 주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없겠지만 그렇죠. 주식을 이미 갖고 있다. 갖고 있으면 10주 갖고 있는데 10주 더 준다. 100주 갖고 있는데 100주 더 준다. 공짜로 준다. 이거는 호재입니다. 무상증자가 호재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HLB와 이 알테오젠의 이 네. 무상증자 주주환원 정책이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반영돼서 이 HLB 지금 8만 원대인데요. 네. 10층 10만 원 구조대 빨리 왔으면 그래서 HLB 주주님들의 이 네. 아픈 마음을 좀 회복이 됐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허위 공시로 인해서 하한가까지 기록했던 HLB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증선위에서 지금 조사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무상증자 이슈도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와 있는 만큼 한번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RFHIC입니다. RFHIC는 프리드로우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RFHIC 분석 부탁드립니다. 45,000원에 10%입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전망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RFHIC 지금 35,050원에 시작을 해서요. 3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수익성은 쏘쏘, 그리고 BW 발행은 악재. 아, 소스의 악재. 네, 별로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안 좋다라는 말을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하셨네요. 네, 그냥 저는 별로 안 좋게 봐서 네. 이거는 좀 매도 권장을 드리는데요. 네. 근데 지금 가격이 또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번에 반등은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 번에 반등 노릴 때 한 번 반등이 한 5%, 10% 이상 크게 나올 때 네. 그때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RFHIC는 기술력은 있어요. 네. 기술력은 있는데 반도체 이런 쪽으로 기술력이 있는데 좀 고평가됐습니다. 고평가돼서 PB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BW 발행이 악재입니다. BW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무상증자는 호재예요. 무상증자 호재지만 BW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인데 요거는 기존 주주들의 이 권리를 희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는데 BW 신주 인수권을 발행하면은 내가 새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왜 또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내 이 지분이 줄어드는 지분 퍼센트가 줄어든 이런 거기 때문에 무상증자랑 달라요. 무상증자는 공짜로 주는 거고, 이거는 신주인수권 발행할 때 또 자기 기존 주주의 돈을 입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또 300억 규모의 BW를 발행 결정했고, 이거는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자금 끌어다 쓰려고 그러는 건데, 네.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런 약간 원칙이 있는데 BW 발행하는 회사, 유상증자하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은 잘 피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회사들이 약간 한번 BW 원래 뭐 하나 하는 애가 맨날 그거 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사고 치는 사람이 맨날 사고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맨날 공부 잘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네. 관성의 법칙이죠. 뉴턴의 꾸준히 뭐 하나 하면 꾸준히 한다. 네. 이런 건데, 이거 BW 발행하는 회사는 또 다음에 또 BW 발행해요. 그리고 이게 끝이겠지 했는데 또 한 6개월, 1년 뒤에 또 BW 발행해요. 그러면 주가는 또 와장창 무너지고, 그렇죠. 기존 주주 권리는 희석되고, 이런 게 저는 약간 기존 주주하는 정책에서 약간 사람을 무시하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수익성인데 수익 흐름이 좀 불안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번에 흑자로 돌아서긴 했어요. 네. 흑자로 돌아섰는데 영업 이익 흐름이 적자를 갔다가 흑자를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전에 관성의 법칙 이런 거 얘기했는데, 네. 공부 잘하는 놈은 계속 공부 잘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는 맨날 물론 공부 못하는 애가 열심히 갑자기 해서 네. 뭔가 계기로 트리거가 있어가지고 탕 쏘고 갑자기 공부 잘하게 되는 이런 네. 턴어라운드 기업들이 있거든요. 있긴 있죠. 네. 근데 턴어라운드 기업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다시 또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턴어라운드 돼서 흑자 전환했다 다시 적자. 그러니까 한 번 흑자가, 저는 그래서 보는 게 4년 연속 흑자, 5년 연속 흑자, 이런 기업들은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는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네. 꾸준한 그 거래처가 있고, 판매처가 이렇게 거래처가 한 군데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5군데, 10군데 돼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떨어져 나가도 또 나머지로 또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RFHIC는 좀 약간 불안해요, 뭔가. 그래가지고 수익성이 불안정하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는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진 차트는 오히려 좋아해요. 네. 왜 그러면은 이게 차트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 추세가 깨져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이거 일반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분들도 이거 추세 깨졌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이거 차트는 좋다고 생각한 게, 네. 이게 결국은 박스권이에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죠. 네. 다시 좀 오를 수도 있겠죠. 이게 뭐 박스권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그렇죠. 상단과 하단. 근데 거의 하단에 왔기 때문에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물론 뭐 기술력이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상황이 BW나 고평가 수익 흐름이 불안정하고 턴어라운드는 긍정적이지만 다시 한번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 봤을 때는, 저는 이거 한번 한 10% 이상 크게 반등 한번 나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하면서 털고 나가는 걸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FHIC에 대해서 기술력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그리고 차트 자체는 괜찮지만 BW 발행이라는 악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10% 이상 급등을 한다면 손절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송범선의 시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 오늘은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맛있는 종목이 맛있는 종목 제가 가져왔습니다. 좋아하는데요. 네, 맛있는 종목 바로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 네. 정말 CJ제일제당은 맛있는 그런 음식료, 재료들과 그런 것들 만들고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비비고, 백설, 고메 등등의 이런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영원할 것 같습니다. 자, CJ제일제당 말씀드리면요, 국내 1위의 이 식품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비비고, 백설, 고메, 다시다, 해찬들 다 아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모르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브랜드 가치 보유하고 있고요. 고급화되어가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프리미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자, 물류 품질 질적으로 향상되고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좋고, 또 이게 지금 CJ제일제당 보통주가 있고 CJ제일제당 우선주가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뭐 차트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CJ제일제당 우가 우선주, 네. 보통주보다 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연구개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CJ제일제당이 R&D 여기를 투자를 하고 있고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업계 1위로 도약하면서 R&D 연구개발 계속하고 신시장을 개발하는데 그 만두 있잖아요, 만두. 네. 만두가 이제 비비고 만두 원래 이제 전 세계 만두 냉동만두 시장 1위는 중국의 링링이었어요. 네. 링링이었는데 이번에 1위가 이제 전 세계 만두 시장 1위가 CJ제일제당 비비고가 됐죠. 오. 그래서 올라서서 링링을 제치고. 근데 만두는 여러분들이 만두가 원래 어느 나라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중국 아닌가요? 중국 맞아요. 네. 만두의 유래가 그 삼국지 보면은 네. 저 삼국지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이 남만왕 맹획을 포착하러 가요. 그래서 남만왕 맹획을 싸우는데요. 맹획이랑 싸울 때 그 제갈공명이 그 절벽에서 화재를 터뜨려 가지고 그 엄청나게 화재로 많은 그 맹획의 부하들을 죽입니다. 불태워 버려요. 근데 그 제갈공명이 자기가 죽였지만 굉장히 불쌍하니까 그거를 사람 머리 모양을 만들어서 만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바로 만두의 시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갈공명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저는 주식계의 제갈공명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송제갈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송공명.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만두가 이렇게 공명님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네. 저는 뭐 중국의 링링이 뭐 물론 1등도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그거를 이 한국에서 네. 또 제칩니다. 그래서 비비고가 또 만두 전 세계 시장 1위에 나가고 신시장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등등 여러 가지 개최를 하고 있고요. 좀 화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화면에 제가 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차트도 그렇지만 이걸 이 CJ제일제당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비비고, 햇반, 고메, 네. 고메 이거 스테이크도 맛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 드셔보셨나 봐요. 저 많이 네. 먹어봤어요. 네. 백설 햄, 뭐 다시다, 그래 이 맛이야, 해찬들, 스팸, 뭐 이런 거. 스팸은 원래 미국 건데 여기 납품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사무, 어묵도 있고 하선저, 뭐 다 좋아요. 행복한 네, 삶들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 가치가 굉장하기 때문에 네. 좋고요. 이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이제 CJ제일제당 우선주인데요. 보통주 사지 마시고 우선주 사세요. 우선주가 배당도 더 많이 주고 좋아요. 네. 차트가 지금 보면 더 좋은데 이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23만 원대에서 17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여기서 이게 급등했으니까 또 급락할 수도 있는데 지금이 딱 매수 적기 같은 게 이제 여기 하단에 왔습니다. 하단에 와가지고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 올라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21만 원까지는 목표가 21만 원까지는 CJ제일제당 제일제당 우선주 잡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보통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주는 39만 원대인데요. 이것도 47만 원에서 떨어졌는데 아까 왜 우선주를 제가 추천드리면은 네. 보통주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 기울기가 완만하죠. 근데 우선주는 절벽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우선주는. 그래서 우선주가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싸다.
그래서 CJ제일제당 우를 좀 권장드리고 보통주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얘도 뭐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돌아서지 않을까. 보통주도 한 40만 원대는 충분히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CJ제일제당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맛있는 주식 CJ제일제당을 알아봤습니다. 접근을 하실 때는 우선주에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조금 더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도 900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빠지면서 899선에서 지금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더 좋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000선 회복하면서 상승 탄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도 이 상승 탄력 유지하면서 빨간불 켜내주길 바라면서 우리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